가짜가 진짜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이가 빨갱이고 남파 간첩이었어요.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문재인이는 남평문신데 그 족보에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월남은 걸로 족보에 돼 있어요. 지금은 지웠는 거 어쩌는 거 모르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서 월남했다는데 족보에는 지 할아버지가 월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서두가 좀 길어지는데 그 문재인이가 또 자기 운명이라는 저서에 한 100여 군데가 다 거짓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대통령인 게 참 훌륭한 사람 같지만 이 간첩이라는 것은 북한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 문재인이 어렸을 때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200명 그 괴력은 포로로 잡힌 사람 아들 200명을 추려가지고 방공포로로 위장 그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해놓고는 아들 200명을 뽑아서 간첩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게 최연소 남파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여정이 시켜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모욕적인 애도 대꾸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간첩이니까. 트럼프를 이용해가지고 종전협정 하다가 자기 DNA나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하고 다 미국 그 정부에서 다 정부가 다 까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딱지 나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이가 간첩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윤월 스님이라고 아시죠? 전광훈 목사님께서 청와대 분수대 앞이며 이런 데서 같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다가 문재인이 그 아버지가 1950년 12월 23일 자유를 찾아 흥남부대에서 메리너스 빅토리아 타고 온 게 아니라 그 4개월 전에 이미 윤월 스님이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연천시 화북면 입성리 먹뱅이골 부처바위 아래 보현산 서남쪽 459지에서 학도병 3명에 의해서 북한 괴뢰군 그 총이 들어가는 걸 계급 생포했다고. 그거 생방송으로 2021년 4월 1일 날 여기 나오네. 생방송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윤월 스님이 문재인 정권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할 때 의문사당해버린 거예요. 그때 국정원 기획실장이 지금 민주당 이거 내란 총괄하는 박선원이가 국정원 기조실장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무서운 게 이 빨갱이들이에요. 이 빨갱이들. 정광훈 목사님도 문재인 간첩이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3번을 깜빵을 갔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안 했으면 이미 문재인 때 적화 다 끝난 거예요. 공산혁명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공산혁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캄보디아 그 크메르 루드 정권 공산화된 것을 조계종 총무원장 여기 몇 고인이 된 송월주 스님하고 수차례 갔어요. 그 동족을 아까 200만이 300만 900만이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첫째 스님들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도륙을 했는데 13살짜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자들 다 죽였어요.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이게 공산주의 실체인데 우리나라도 6.25 때 김일성이가 공산 적화시키기 위해서 남침해가지고 500만이 다 학살되고 1000만 이산 가족이 되고 그런데도 아까 문재인은 빨갱이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고 제주 4.3 사태가 대한민국 건국 무더기 선거 무더기 한 남로당에 의한 그 폭동을 갖다가 그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 이 문재인이가 빨갱이에요. 이게 간첩. 이게 김일성이 주체 사상 팝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었고 또 이재명이 여배우를 성적 노리개 삼아가지고 공짜로 해버리고 지 형수한테도 찢어버린다. 이게 전과 사범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무슨 교육을 애들한테 죄 저질러 전과자들하고 교육시키는데 이게 여론이 뭐 40%이 다 가짜배기들이 이 빨갱이들이 이 그 여론이고 언론 방송 다 장악했어요. 조중동까지도. 이런 지금 판국인데 그래도 문재인 그 이재명이도 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봐요. 조선시대 중국에 속국됐죠. 고조선 이래로 다 뺏겼어요. 중국한테. 6.25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거기에 다 해놨는데 중공군이 또 130명이 개입돼서 통일을 방해했고 지금도 중국이 뭐 흑묘백묘해가지고 자본주의 체제였죠. 껍데기예요. 공산당이 다 재벌 해가지고 공산당 위장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부정선거하고. 공산당은 우리와 같은 비밀, 평등, 일반 이런 선거제도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서 발전인데 공산주의는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시켜서 부정선거 이런 그 컴퓨터 중앙선관위원 이런 데 다 침투가 돼 있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다 박아놔 버렸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할 때 국정원 1급 다 500 몇십 명 다 그 옷 벗겨버렸고 김대중이가 이 꼴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정말로 이걸 깨워주기 한 분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한테 꼭 토요일마다 집회할 때는 땅바닥에다 내가 보면 너무 고마워서 공산체제가 되면 캄보디아 크메르루지 학살당한 그 해골바가지 있잖아요. 탑으로 이미 종교 우리 스님들부터 목사님부터 죽여요. 6.25 때도 해방되고 김일성 정권일 때 돈 있는 사람들
이북에서 목사님들 기독교 다 죽이니까 월남을 많이 였고 흥남부두에서도 문재인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지만 지 아버지는 이미 포로로 잡혔는데 지 아버지 어머니 지 문재원이를 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흥남부두로 이제 그 피난을 나오고 이제 중국군이 개입해서 밀려왔을 때 10만 명은 살아났지만 못 나온 6만 5천 명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학살당했어요 그분들. 이게요. 그리고 미국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일본 식민 독재 체제 지배당해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유신 때 진짜 미국이 나쁜 나라인 줄 알고 데모도 하고 그때는 참 종북 주사파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재하는 줄 알고 데모를 하고 했는데 주동자가 돼가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이미 척화가 끝나서 대한민국은 종교가 나발이고 싹 사라져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미국이 점령군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하고 크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때 스승이에요. 그때 민족 자결주 원칙을 선언해서 어떤 민족이든지 약소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민족의 미래는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유학생들 이광수라든가 28선언이 있어서 3.1운동이 독립운동이 미국의 영향으로 윌슨의 민족 자결이 왔고 또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된 것은 그 당시에 일본군은 대동아 전쟁하면서 60만 명 했어요. 일본군이. 그때 광복군이 독립군이 10,000명도 안 됐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각 폭탄을 터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교를 했다가 북한을 강제 점령해서 큰일 났다 해서 이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나라를 건국을 할 수 있으니까 여운형이라든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미군이 그거 점령 와가지고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때 78%가 사회주의 공산계열이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식 모델로 국가를 그 신생 대한민국을 만들 때는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선거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선거 못 오게 하는 게 제주 4.3 사태예요. 대구 폭동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때만 해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한 팀이고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한 팀인데 그때는 서로 팽팽했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6.25가 터지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라든가 빌리그람 목사님 노력으로 참 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해주고 그때도 척화되는 것을 미군이 막아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이재명이는 점령군이라고 하고 미군을 또 이재명이는 김일성 주석, 김정은, 김정일이 노력이 폄훼해서는 이거 빨갱이 새끼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을 빨갱이 나라 되면은 종교 자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종교를 지켜야 된다. 자유를. 종교뿐이 아니고 모든 자유를. 이 공산당은 자유가 없어요. 북한 가봤지만 탈북민도 자유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에 대한 빛에 대한 광화문 혁명이 필요한데 이걸 선택해서 이 비수 광명을 준 분은 전광훈 목사님이 이 비수의 혁명, 자유에 대한 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게 간첩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문재인이가 각계각층 막 사법부 헌재 국회까지 다 빨갱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언론 방송 여론조사 할 것도 없이 이미 경찰 군 뭐 할 거 없이 이게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미 전광훈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2019년도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하고 그 추운 겨울 나하고 응천 스님하고 가서 그 찬전설도 하루 종일 자주고 했지만 제가 그 너무나 고마워서 절이라는 데가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해서 절을 하는 건데 진짜 전광훈 목사님은 부처님보다 더 영험 있는 목사님이다 해서 제가 절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다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불자들도. 스님 조금 이따가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민주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민주화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소련 공산당이 공산당을 숨기기 위해서 민주화라는 말을 이용한 사례가 곧 민주화 획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용한 더러운 이런 선동입니다.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북한 노동당이 80년이라는 세월을 오랜 세월을 착스럽게 끈질긴 이런 적화 공작으로 우리 남한을 주체 사상으로 벌겋게 물들여 놨습니다. 오늘날 이런 탄핵 정국은 이런 북한 노동당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총성 없는 마지막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총성 없는 체제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 국민들의 운명의 선택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광훈 국민혁명의장님이 이끄시는 이 광화문 혁명이 승리를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현상은 단순히 좌파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며 대한민국하고 자유대한민국하고 북한 노동당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습니다. 탄핵내란 민주당을 탄핵하라. 국회의원 저런 개 잡것들을 탄핵하라. 우리나라에 좌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는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 안에 포함시켜서 의결한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로 형법상의 내란을 포함시켜 표결을 하였던 만큼 내란이 철회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건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거. 내란을 철회한 민주당의 꼼수가 민주당의 파멸로 이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구인 측의 탄핵 소추서에는 내란이라는 표현이 무려 38회나 등장합니다. 민주당이 이 내란 부분을 슬그머니 철회한 이상 현재는 탄핵 심판을 중단하든가 무효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반드시 관철하십시오.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 위헌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키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은 소추 사유의 변경은 재의결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는 헌재의 판례가 있는 만큼 탄핵 심판을 막는 것에 투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포위하자.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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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성호 큰스님께서 좀 더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다 거꾸로 됐어요. 이 내란하는 놈도 이 빨갱이화된 지금 대한민국은 이 빨갱이들이 적화시키려고 했던 빨갱이 김일성이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 망고 역적이고 지금 80년 동안을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전쟁까지도 했고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적화가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유경수 여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문세광이 흉탄에. 그리고 그 제2의 6.25 광주 사태를 진압했다고 적화가 안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아웅산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무력으로는 안 되니까 작전을 변경을 해서 1974년도 이런 때 이제 이 사법시험 머리는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 데모 안케해서 한총련이나 통해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법조인 만들어준 게 지금 한 300명에서 1800명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대법관도 되고 헌법재판소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한 사람만 돼도 이렇게 영장 기각하거나 발생 이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데 이 동족을 500만을 학살한 놈들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선거관리 장악하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 다 총살 사형시켜야 곧 사형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서 지금 문재인이가 최연소 난파간첩했다는 것이 공경화하는 비밀이고 제가 이런 말을 광화문이고 이봉규 박사 TV 또 이 자리에 초청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으면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 빨갱이 새끼들이 나를 고소고발 안 했겠어요?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문재인이가 2004년도에 그 청와대 시민사회에게 있어서 7월 달에 자기 이모 만나러 간다고 북한 금강산 갔다 온 거 아시죠? 그때 누구 간지 압니까?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어머니 강한옥이만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한옥이가 문재인이 친모가 아니에요. 북한 만나러 간다는 이모가 친모인데 둘이 문재인이고 문재인 그 어머니라고 죽은 사람이지 둘이 간 게 아니에요. 누구 갔느냐? 문재인이 누나 문재월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 마누라 김정숙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이 5명이나 갔어요.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이거 당장 사형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신문 기자에 나온 사진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온 사진에. 그리고 이북에 이모라는 사람이 강경옥인데 강씨가 아니에요. 거기는 안순옥이에요. 내가 윤월 스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런 나라인데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요? 부정선거 하는 건 이것은 손짓고 땅짓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이미 대통령이 간첩해가지고 다 USB 넘겨주고 이미 공작에 해가지고 다 우리 최연소 6.25 전쟁 때 간첩 교육시켜가지고 내려보낸 게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이. 박종엽 할아버지라고 99살 딴파 간첩으로 왔다고 저거 한 19번 만났는데 남로당하다가 6.25 전쟁에서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인민군 따라서 가락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30대 후반에 차관급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아들들 딸들 낳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소환령이 떨어졌대요. 가보니까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고 그래요. 김일성 대학보다 더 간첩 양성도 최초에 만든 거기서 4년 동안 50명이 들어갔는데 1:1 교육만 받았대요.
거기 4년간 간첩교육 받을 때. 그리고 최우등으로 했는데 홍명이라고 월북해 가지고 부수상 하던 사람이 자기 동료 하나 오고 파티 해준다고 해서 밀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벽이 싹 돌아가서 밀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김대중 선생이 혁명과학을 잘하고 있으니까 전라도 총책으로 내려가서 도와주라고. 김대중이가 빨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핵 만들도록 돈 갖다 주고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래 가랑잎에 이거 젖듯이 빚었듯이. 제가 왜 이렇게 목숨을 윤월 스님도 저한테 성호 스님도 자기를 스님 죽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윤월 스님을 내가 갑사에 내려가서 만났어요. 거기 종을 30년 쳤는데 왜 자기는 문재인이가 그 이모 만나러 금강산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자기가 생포한 문재인 아버지 인민군 간첩 그 총이 아들인지 알았대요. 이미 그때 이미 제인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알았고 그 문재인이가 그 북한 갔을 때 그게 안순옥이라는 것도 알고 그때는 그냥 에이 뭐 굳이 뭐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망했다 해서 구할 길은 없다. 한박도를 북한에 넘겨주고 원전 폐쇄시키는 걸 보고 내가 이거 목숨을 사직생의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정말 죽음을 당했어요. 윤월 스님이. 제가 의문사 추진위원 송월주 스님도 이재명이가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의문사 당해버린 거예요. 송월주 스님 총무원장 하시던 두 분 다 제가 그 의문사 추진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뭐 그럴 리가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윤월 스님이 그때부터 해서 마음을 받고 이제 폭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그 안순옥이라는 거 그게 생문지 알았답니다. 왜냐면은 윤월 스님이 64년도에 스님이 돼가지고 거제도에 65년도에 공부하러 백년아미를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뭐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서 학도병으로 해서 인민군 장교 총이라는 문용력이 생겼. 그 사람 여기 가끔 백년아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실은 본마누라는 미국에 이북에 안순옥이라고 있고 거기 자식들도 있다. 그 포로 수용소 있을 때 주사 놓던 여자 강한옥이 눈 맞아가지고 지금 산다고 그런 그 신세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윤현 스님이 또 그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라. 저도 왜 이렇게 하느냐. 성호 스님 저 미친 사람. 성호 스님 가만히 앉아도 존경받고 다 대접받을 텐데 뭐라고 이렇게 사서 고생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라이 스님처럼 이러고 다니느냐. 저도 아픈 가정사가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 6.25 해방되고 나라에 간성이 되고 군인을 갔는데 6.25가 터져서 곧 제대하면 이제 백만고지에서 한다고 편지를 저희 할머니한테 써보냈는데 곧 제대하고 결혼해서 효도하겠다고. 전사통지서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근데 할머님이 저 걸음마도 못 왔을 때 저 안고는 품에 안고 자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아이고. 저는 그 당시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있는데 할머님이 사춘기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서 사춘기 때 많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그냥 할머니만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그 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사랑을 갚아주려고 그러는지 내가 이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렇게 써가지고 방패 만들어서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맨 밑에 성조교하고 태극기 있죠? 한미동맹 혈맹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절대 미친놈 아니고 요새 한남동에 탄핵당한 대로 그 광화문이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샜는데 연설하러 한남동에 엊그제 새벽에 갔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인자는 10년 전만 해도 빨갱이 얘기하면은 뭔 놈의 빨갱이가 있냐고 막 그런 소리 했는데 인자는 거기 온 젊은이들이 20, 30대, 10대도 와요. 다 빨갱이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이 효과가 크더라고.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 안 계시면 이미 적화가 끝났다니까요. 그 너무 고마워서 정광훈 목사를 돕는 길이 이게 한 번 토요일날 집회하는데 저게 수십억이 들어요. 나는 수십억 들여서 내가 하면 불자들 1000명도 못 모읍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마이크라도 주어서 내가 그 불자들이 내가 스님 응천 큰 스님 할렐루야 스님하고 나가면 불자들이 이 종교에 대한 배타적을 안 갖고 그 길이 맞는 길이더니 인자는 많이 깨어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생님들, 민노총, 전교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한남동 철야하면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10시간 동안 해도 끝이 없어요. 한 3분간 발언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제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은 보람이 있구나. 불교 말에 방울물이 바위를 뚫는다 했어요. 이게 기도법이거든요. 이 나라를 구하는 법은 총칼도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일관된 나라 걱정. 이제요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가짜배기는 가짜 문재인 같은 가짜배기 이 간첩들은 이제 사라지고 국민에 의해서 이 혁명이 빛의 광화문 혁명이 전광훈 목사님이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언론 방송 매체 한번 보십시오. KBS, MBC, EBS 1월 2일부터 방송이 무허가 방송,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방송국은 영업이 뭐가 방송이면 그렇죠.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뭐 하고 있어? 냉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리고 이재명 명심해라. 내년도 예산에서 재난대책비를 1조 원이나 삭감한 이재명은 무항공항 여객기 사고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네 돈으로 해라. 네 돈으로. 아니 그전에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란 말이야. 이런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탄핵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날뛰는 이 종북 세력들아. 친북, 친중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 맞습니다. 이재명에게 아첨하는 공수처도 아주 더러운 반역자들입니다. 빨갱이들. 2025년도에는 너희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이 내릴 것이다. 무항공항 사고 파헤쳐서 특검하자. 특검하자. 그리고 제가 저래 이래 있으면서 누워 있어도 참 이 종북 세력들이 저 미친 듯이 날뛰는 꼬라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야 이거 국민의힘당 108명 국회의원들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거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대한민국이 이제 죽어가나? 야 이거 이제 진짜 희망이 없어지나? 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하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아이고 나도 이제 숨소리만 내고 죽을 때까지 조용히 목탁이나 치고 기도나 하면서 살다 가야지 했는데, 그래도 한남동 대통령 지키는 데 가서 우리 성호 큰 스님이 그 몸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라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가셔서 소리 지르시고, 또 젊은 청년들 MZ 세대 보니까 용서 넘치는 젊음의 그런 희망을 봤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제 어르신들 좀 쉬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 엄동설 안에 공수처의 만행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중동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론 매체, 이 모든 방송들은 가짜뉴스 생산 공장입니다. 이 TV 괜히 보면서 열받아요. 화닥정 나고 울분이 솟아서 텔레비 보다가 뉴스를 아예 안 봅니다. 우리는 유튜브만 보지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 하면 좌파들이 그게 국민입니까? 괜히 텔레비 보면서 열받지 마시고 우리 자유 매체 언론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일보 있잖아요. 자유일보, 스카이데일리 있잖아요. 뉴데일리 있잖아요. 그 우파 언론 매체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성호 권사님 그 호국 뭐지 TV 유튜브? 성호스. 성호스. 예, 그냥 유튜브 그거 보시고. 예. 저는 유튜브가 엉천 TV라고 유튜브가 있습니다만은 활동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렇지만 엉천스님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한 번씩 엉천 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마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저거 한데 우리 성호 선생님께서, 성호 큰스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이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어린 지만 알았더니 10대, 20대, 30대들이 속이 깊더라고요 요새. 아니면 깨어났어요. 그 한결같이 하는 그 연사로 이번에 한남동 그 관저 지키는데 자발적으로 왔는데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께서 그 비상계엄한 것이 잘못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란이지. 근데 보니까 나라를 구국의 혁명처럼 나라를 구하기로 것이고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저 그 이재명 문재인 다 중앙선거관리니 이런 것이 지금 언론 방송 조중동까지도 다 그 이미 적화돼 버렸어요. 빨갱이들한테 보섭되고 장악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제 상상도 안 했던,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5% 3%까지 지지율이 내려갈 줄 알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는데 않고 법대로 탄핵까지 이렇게 하니까는 그 얘들이 그냥 너무 무리하고 막 그 방향점이 지금 공산주의 혁명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를 박탈하고 조폭들처럼, 깡패들이 조폭들이 왜 무섭니까? 떼거리라니까. 공산당은 나라 전체를 이제 주워 먹으려고 마지막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거꾸로 내란으로 뒤집어 엎었는데 이제 밤이 있고 낮이 있고듯이 유순 3세판, 재판도 3세판, 막걸리 술도 3석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뒤집어진 걸 느낄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어제 그
이봉규 TV에 이제 방송 출연하고 지금 5년째 일주일에 2번 출연을 하는데 한남대교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처음에 민노총 민주당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봤어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거기서 한 100여 미터 이제 떨어져서 우리 이제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우리 애국진영 그 집회하는 데 보니까 거기는 잔치집이에요. 이미 동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민노총 젊은 이 그 빨갱이로 물든 애들은 없고 그냥 무슨 폐잔병처럼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이쪽은 막 바글바글해요. 어마어마한 그 10세 이하서부터 8, 90세까지요. 그리고 얼굴이 전부가 다 잘생겼어요. 탄호 스님께서 그랬거든요. 옛날에 월정사에 오대산에 탄호 큰 스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어린이들 관상을 보면 안다. 지금 우리 어려서는 그 인형이 다 외국인 여자애나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애들이 유럽 애들보다 더 예쁘잖아요. 이목구비가. 그리고 북한은 가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관상이 찌그러들고 틀어지고 우리 애들은 전부가 다 그렇게 예쁘고 귀티가 나요. 꼬맹이들이. 그게 그대로 운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6.25 때는 그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진영이 팽팽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련 러시아는 분기가 됐고 중국도 게임이 안 되게 됐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저것들이 80년 동안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하고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하고 이 마지막 주워 먹으려다가 이제 이 마지막 결전에서 전광훈 목사라는 위대한 피세 지도자, 영적 지도자, 선지자가 뭔지 선지자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승부는 이미 광화문에서 끝이 나버리고 이제 수순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밀려오는 데는 되지를 않아요. 이게 도고 이치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부처님의 광명인데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삼독심을 버려라.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라. 성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 부리다가 저 빨갱이들이 이제 마지막 사망. 이제 트럼프가 일주일 있으면 이제 취임하지 않아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정권 때 자기 부정해서 떨어진 선거 부정선거. 우리나라 개표기 수입에간 나라마다 다 부정선거가 터져버리고 있잖아.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이건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나 이게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토요일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역사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이 한국당. 그래서 1927년 그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동방의 등불 코리아라는 시에서 일찍이 아시아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여 네 등불 다시 빛나는 날에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라. 그 바로 빛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 광자 가운데 빛이 들어있더라고. 광화문 올 때 그 빛이 들어있듯이 이거 미리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구해지는 것은 그 빨갱이들 수법으로 그냥 은밀하게 하고 지들끼리 막 짜고치는 고수톱식으로 한다고 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 성옥 선생님 말씀은 조금 이따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 이제 시간이 뭐 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들이 응천 스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천국 갈게요. 할렐루야 스님 아닙니까? 예. 화이팅! 할렐루야 스님. 예. 저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은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평일에는 헌법재판소 앞길을 가득 메워가지고 재판관들이 고급 세단차 타고 출퇴근하게 하지 말고 재판관들이 걸어가지고 가면서 애국 국민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수처나 경찰에서 또 다른 영장 신청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기가 죽은 공수처보다는 종북 민노총과 한통속인 경찰 직장협의회의 지시를 받는 경찰 국수본이 나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재신청되고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이 반전되고 탄핵 역풍이 불고 있는 마당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분간 주요 전쟁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특히 이미선 등 헌법재판관이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면서 재판기일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졸속 재판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선은 청문회에서 내부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는 범죄 의혹도 있는 제기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하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재판관들이. 따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헌재 앞으로 몰려가서 헌법재판관들이 차량으로 출퇴근하지 못하고 걸어서 출근하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울부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출근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듣도록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소리, 국민의 마음과 다른 판결을 내렸을 때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신중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에게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파면해도 잘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못된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파면하거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재판을 했을 경우에 저그들 인생도 폭망한다는 것도 느껴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 성원 스님 말씀을 좀 이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천 큰 스님께서는 이제 할렐루야 스님으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저는 좀 관점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광화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개종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참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미소도 짓고 어떤 때는 좀 막 화도 받고 하지만 제가 점잖게 얘기해 드립니다. 각자의 종교가 소중하듯이 지금 이거 기독교인만 갖고는 안 되니까 불자들도 2천만 불자가 있는데 좀 기독교는 적극적이지만 불교 소극적이고 내가 스님으로서 여기 연사로 나가주는 것만 해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큰 도움이 된다. 불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한테 와서 합장도 하고 또 스님들도 승복을 벗어놓고 그냥 좀 잠바닥에 걸쳐 스님이다. 낯익은 스님들 수십 명 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요 불자들 아무도 안 나와버립니다. 제가 스님이 돼야 가지고 이게 계속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가지고 이래버리면요 절대 올 불자들도 안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절대 누구한테 부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종교라는 것은 믿는 자유도 있지만 개개인이 그 존중해줘야 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단의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들하고 틀리더라고. 우리를 사탄이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존중해 주시고 스님 예수 믿으시 이런 소리 그 목사님들 이름만 되면 널리 알려줘 한마디를 안 해요. 정광훈 목사님부터. 그러니까 서로 정광훈 목사님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로 종교가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나도 기독교 믿는 사람이 부처님으로 온다고 개종한다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마라. 개종해버리면 기독교인 당신이 믿는 종교 기독교인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다독거려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그 종교가 다른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나로 해줘서 자리도 깔아주고 돈 들여가면서 무대도 마련해서 응천 할렐루야 스님이나 나한테 이렇게 연설을 기회도 주고 저도 다른 뜻이 없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거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독교로 개종해서 해주세요 했으면 나는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날부터. 그런 점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를. 제가 이거 빨갱이는 죽여도 이 방패를 만드는 것도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빨리 그런 이념에 잘못된 이념에 빨갱이들은 뭡니까? 계급 타파한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죽이는 거예요. 타도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그게 북한에는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국유화시키고 노예화시키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런 빨갱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고. 빨갱이가 추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안 되고 공무원이 돼도 안 되고 그 10대 20대 그 연설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이는 안 된다는 것이 전과자가 어떻게 해.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느냐. 아마 여론조사에도 이재명이는 아마 10%도 안 나올 거예요. 다 빨갱이들이 장악한 그 여론조사 기관 언론에서 치워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00%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머지않아 이 어둠의 세력들 정리정돈이 될 거라고 보니까요. 그 우리 조금 나중에 서로 복음 통일을 하더라도 일단 이 난국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복음 통일 자꾸 뭐도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나라부터 빨갱이 나라부터 건져놓고 서로 해도 좋으니까 좀 뭐 기독교인들은 자기 예수님 사랑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막 너무 막 신심이 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조금 있다가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이재명이 이 내란죄는 법리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들이 꼼수를 부린 거예요. 빼버리고 내란죄라는 걸 빼버리고 대충 심리해서 이재명 재판 끝나기 전에 탄핵 결정 빨리
탄핵을 결정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거,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한 거,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을 재판하는데도 지금 현재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재판이 6개월 이내에 끝내라는 강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대통령 탄핵을 단 몇 개월 만에 얼렁뚱땅 해치우려고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란죄는 심리조차 하지 않는다고 이것들이 완전 환장했습니다. 미쳐가지고 환장했어요. 저거 죽을 날이, 지옥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맞아. 이러고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뻔뻔하게 헌법재판관이라고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냐 이 말이야. 진짜 국민혁명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너가 마음대로 해라.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은 어찌 될지 보고 싶다면은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헌법재판소 밖에 창문만 열고 한번 밖을 내다보란 말이야. 국민들의 혁명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 2천만 불교도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중이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고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저쪽에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거 뭐라 하나, 천주교라 하나. 그래도 이계성 천주교 대표님이 그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천주교가, 그래 이계성 대표님을 보놨다나 내 천주교 신부님 이야기 일체 안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도 하고. 저는 할렐루야 스님 아닙니까? 그래. 열어놨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불길이 하고 합니다. 하고 저는 구호하고 마무리하면서 성호 큰 스님께 마무리 발언을 넘기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너무너무 애국 국민 여러분들, 참 스님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혁명의장님 정광훈 목사님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탄핵 내란 주동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맞잖아요. 민주당 해체하라. 그리고 저 국회의원 300명 개 잡것들 국민의 혈세 받아서 등 따시고 배부리니까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긴 하냐? 민생 그 국민 어떤 국민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광화문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혁명을 하고 있잖아. 그 국민들이 국민이라니 이 말이야. 국회의원 개 잡것들 그 300마리를 탄핵해라. 그것들을 탄핵해야 돼. 탄핵해. 오늘 방송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태리 공산당 그 정치인이었던 백하씨는 진지론으로 유명한데 그 한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외치라고 공산주의자들한테 그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허는 놈치고 제대로 그 민주주의 허는 놈들이 없어요. 다 빨갱이들이지. 6.25 때도 이 빨갱이들이 인민재판해가지고 우리를 동족을 500만을 죽이고 했는데 이놈들이 공산국가 만들기 위해서 부정투표 중앙선관위 장악하는 것은 이것은 손짓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거예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엊그제 한남동에 그 연사로 젊은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당당하게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와서 부정선거라고. 이 부정선거 한 놈들 1000만 명이 되더라도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국민 주권 도둑놈들이에요. 스탑 더 스트리라고 도둑질하지 마.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계율이나 십계명이나 거기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공산당은 다 거꾸로요. 거꾸로. 속여라. 거짓말이라. 사람을 죽여라.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데 공산당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진짜 백인 줄 알고 속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들고 다니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방패로 내가 광대가 돼가지고 또라이 스님 소리 들어가면서 참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혼자 이산 저산 밤이 매나지며 홀로 헤매온 이 역정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암 수술하고 치료 중이지만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아,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 이재명이가 점령군하고 김일성 주석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빨갱이, 이제 빨갱이, 대한민국은 건국부터도 빨갱이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민노총, 노동자 농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헌법 1조 2항에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남동에서 우리 측은 모든 각양각색 종교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른데 다 모여서 있는데 저쪽 탄핵 찬성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은 초상집처럼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결판은 났고 이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다 돼버렸어요. 이제 가짜 국회의원, 이놈들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힘에도 이 빨갱이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 국회의원들이고 서울시장 11개 시도지사 선거 24시간 시정이 문제입니까? 당의 대통령이 탄핵당할 지경인데 들어놓아야지. 내가 어제 왔으면 두드려 까버리려고 갔더니 한 놈도 없더라고. 다행히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김민전 의원 또 이철규 의원 등등 이런 이인선 의원님들 등 와서 이제 좀 한 30명 40명 왔다 오길래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무슨 뭐 우리가 종입니까? 주인의식에서 나오니까 그 최전선에는 광화문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시도당 당협위원장 당원들 다 쏟아져 나와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호국 불교 선가의 대표회장 성호 큰스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고, 정강원 목사님이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건강하시고 여하튼 우리 성호 큰스님께서 건강하셔야 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불교계 대표로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정강원 목사님이 그 건강이요 더 안 좋습니다. 정말 저분은 초인적인 삶을 행동 오늘 또 벌써 이미 다른 데 가셨잖아요. 여기 안 계시고 지방으로. 오늘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이 전에 토요일 날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들은 다 광화문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다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 나라는 지키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그 국민이 우리 수차작주라는 부처님 말씀드렸어요. 왜 종로로서 해야 되냐?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중앙선관위 위원, 뭐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종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 이제 뭐 오늘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할 말은 많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의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셔서 투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는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한번 만세 해주시고 국민혁명 애국국민이라면은 만세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세 삼창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만세! 만세! 국민혁명 애국국민 만세! 만세!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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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 만세! 미합중국 만세! 또 됐습니까? 예. 애국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